호주 감독이 경기 전 라인업 카드를 보며 씩 웃던 그 얼굴이 9회 말 끝나고 나서 완전히 굳어버린 이유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진짜 이거 듣고 소름 돋을 준비되셨죠? 도쿄돔에서 벌어진 이 경기는 그냥 단순한 야구 경기가 아니었거든요. 한국 야구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가장 계산적이고 가장 완벽했던 그 순간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일단 상황부터 설명드리면요. 경기 전 호주 대표팀의 닐슨 감독은 완전히 여유만만한 상태였습니다. 왜냐면 계산이 다 나와 있었거든요. 이기면 당연히 8강이고요. 설령 진다 하더라도 3점만 따내면 실점률. 계산상 8강 진출이 거의 확정적이었던 거죠. 전날 일본전에서 7회까지 1대0으로 리드하면서 도쿄돔 3만 관중을 완전히 침묵시켰던 그 기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요시다, 마사타카한테 역전투런 맞고 3대4로 졌지만요. 9회 초에 알렉스 홀이랑 닉슨 윙그로브가 백투백 홈런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졌잖아요. 그 근성을 보면서 닐슨 감독은 자기 팀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요? 완전히 벼랑 끝이었습니다. 5점 차 이상으로 이기면서 동시에 2실점 이하로 막아야 한다는 야구에서 거의 기적에 가까운 각본을 스스로 써야만 하는 불가능한 조건에 놓여 있었던 거죠. 솔직히 말하면 호주 입장에서는 우리 이미 이긴 거나 마찬가지네 이런 마인드였을 거예요. 그래서 KBO 리그 경험이 있어서 한국 타자들 스타일 잘 아는 좌완 라클란 웰스를 선발로 내세우면서 부담받지 말고 3점만 내자 이렇게 다독였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호주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1회 초에 한국 선발 손주영이 팔꿈치 통증으로 단 1이닝 만에 교체되는 돌발 상황이 터졌거든요. 보통 이러면 팀 분위기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호주 감독도 오케이 기회 왔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한국 더그아웃은요? 전혀 동요가 없었습니다. 유지영 감독이 마치 이 상황을 다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바로 베테랑 노경은을 투입했고요. 42세의 이 노장이 이닝을 단 1안타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틀어막아 버린 거예요. 소름 돋지 않나요? 그리고 2회 초가 왔죠. 여기서 문보경이라는 이름이 호주 마운드에 영원히 각인되는 순간이 펼쳐집니다. 웰스가 던진 공이 문보경의 배트에 닿는 그 찰나예요. 타구가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우중간 스탠드로 빨려 들어가는 투런 홈런이 터진 거죠. 0대 2점 호주는 급하게 투수를 교체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3회 초에도 전마이 존스랑 이정우의 연속 2루타가 나오고요. 또다시 문보경의 적시타가 터지면서 스코어는 순식간에 0대 4까지 벌어졌습니다. 문보경 혼자서 4타점을 쓸어 담으면서 한국은 벼랑 끝에 선 팀이 아니라 완전히 굶주린 사냥꾼처럼 호주를 압박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한국 투수진의 정교한 릴레이가 호주 타자들한테는 그야말로 지옥이었다는 겁니다. 손주영부터 시작해서 노경은, 소영준, 박영현, 데인더닝, 김태견, 조병현까지 총 7명의 투수가 차례로 올라오면서 구질이랑 타이밍을 계속 바꿔버리니까 호주 타자들은 적응할 틈도 없이 매 이닝을 마무리해야 했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타자 입장에서는 어느 투수한테 눈이 익을만 하면 바로 다음 투수가 올라와서 완전히 다른 궤적의 공을 던지는 거예요. 직구 위주 투수가 나왔다 싶으면 다음엔 변화구 전문가가 나오고 오버핸드 투수 다음엔 사이드암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뒤섞이니까 타자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진 거죠. 5회 말에 로비 글렌디닝이 솔로 홈런을 터뜨리면서 1대5로 추격했을 때만 해도 호주는 아직 희망 있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8강의 불씨를 살려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한국은요? 6회 초에 박동원의 2루타랑 김도영의 적시타로 곧바로 응수하면서 호주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았습니다. 닐슨 감독이 나중에 회상할 때 마치 내가 닫으려는 문을 한국이 반대편에서 계속 밀어내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거든요. 진짜 이 표현이 딱이에요. 호주가 뭘 하려고 해도 한국이 그보다 한 수 위에서 대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7회 말 호주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무사히 리루라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거든요. 한 방이면 3점 차가 되고 실점률 역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이었죠. 근데 한국은 여기서 메이저리거 데인 더닝을 마운드에 올립니다. 191cm 거구인 더닝이 올라오자 경기장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인 어머니의 피가 흐르는 이 선수는 단순히 야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걸고 던지는 듯한 비장한 눈빛이었던 거죠. 결과가 어땠냐고요? 호주의 글렌디닝이 친 타구가 3루수 정면으로 향하면서 통안에 6회, 4회, 3더블 플레이가 나왔고요. 이어진 타자도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호주의 기적은 완전히 멀어져 버렸습니다. 8회 말에 호주가 다시 한 점을 보태서 2대 6을 만들면서 8강 진출에 필요한 최소 득점까지 단 한 점을 남겨두긴 했어요. 근데 9회 초에 한국은 5점 차 승리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도영의 볼넷과 대주자 박혜민의 투입, 그리고 유격수 제리드 데일의 뼈아픈 실책이 겹치면서 한국은 기어코 7대2라는 스코어를 만들어냈어요. 운명의 9회 말이 왔죠. 호주한테는 아직 한 점만 더 내면 실점률로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남아 있었습니다. 투수 조병현을 상대로 윙그로브가 우중간으로 큰 타구를 날렸을 때 모든 호주 관계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빠지면 동점 혹은 역전까지 가능한 타구였거든요. 근데 그 순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가 잔디 위를 미끄러지는 풀다이빙 캐치로 공을 낚아챘습니다. 글러브가 지면에 닿기 직전에 흰 공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걸 본 닐슨 감독은 절망하면서 주먹을 내리쳤다고 해요. 결국 마지막 타자까지 뜬공으로 물러나면서 경기가 종료됐고요. 한국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완전히 쏟아져 나왔죠. 특히 결정적인 수비를 해낸 이정우가 그라운드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이 경기가 한국한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닐슨 감독은 데일의 실책이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것 하나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이 계산된 야구와 치밀한 전략으로 호주를 압도했다고 인정했거든요. 5점 차 승리와 2실점 이하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을 단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수행해낸 건 운이 아니라 한국 특유의 집중력이 만든 결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진짜 소름 돋지 않아요? 2023년 WBC에서 호주가 한국을 이겼을 때 호주 야구가 한 단계 올라섰다고 자부했대요. 근데 이번 도쿄에서의 패배를 통해서 한국 야구는 무너진 뒤에 일어서는 순간이 진짜 무서운 팀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거죠. 대만이랑 일본한테 연패하면서 1승 2패로 몰렸던 한국이 직접 써 내려간 17년 만에 8강 진출이라는 역사는 쓰라린 패배를 당한 적장조차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위대한 성과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번 경기의 흐름을 다시 세밀하게 분석해보면요. 한국의 투수 교체 타이밍은 거의 예술 수준이었어요. 선발 손주영이 내려간 뒤에 노경은이 올라와서 보여준 그 노련함은 호주 타자들의 머릿속을 완전히 복잡하게 만들기에 충분했거든요. 공 하나하나에 제구력이 살아있었고요.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표정은 한국 야구의 저력을 상징했던 거죠. 4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경은은 마치 20대 선수처럼 민첩하게 움직였고 그의 경험에서 나오는 배짱은 호주 타선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문보경이 2회 초에 쏘아 올린 홈런은요. 단순히 2점을 따낸 게 아니라 호주 웰스의 평정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타였어요. 호주 감독이 나중에 상황을 회상하면서 웰스가 한국 타자들을 너무 잘 안다고 자만했던 것 같다고 털어놓았거든요. 한국 타자들은 웰스의 주무기인 체인지업을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정확한 타이밍에 받아쳤고요. 특히 문보경의 스윙은 망설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 코칭 스태프가 사전에 웰스의 투구 패턴을 완벽하게 분석했다는 거예요. 카운트별로 어떤 구종을 선호하는지, 주자가 있을 때 어떤 볼 배합을 쓰는지 이런 거 다 데이터로 뽑아서 타자들한테 주입시킨 거죠. 그래서 문보경이 그 순간에 체인지업이 올 걸 예측하고 타이밍을 맞춘 거고요. 3회에 추가점을 내주는 과정에서도 한국은 번트랑 도루, 그리고 연속 안타라는 유기적인 작전 야구를 선보이면서 호주 수비진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전마이 존스가 2루타를 치고 나서 이정우가 또 2루타를 치면서 연속으로 장타가 터지니까 호주 외야수들이 완전히 멘탈이 나간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연속으로 맞지? 이런 생각하면서 수비 위치 조정도 제대로 못하고 우왕좌왕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국 야구의 진짜 무서운 점이 나오는데요. 바로 압박 야구의 정수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호주가 한 점 따내면 한국은 바로 그 다음 회에 2점을 따내고 호주가 위기 상황을 만들면 한국은 완벽한 수비로 막아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상대의 숨통을 조여오니까 호주 입장에서는 게임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호주 타자들이 한국의 불펜진을 공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투수들의 구위 자체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박영현의 묵직한 직구랑 김태견의 날카로운 슬라이더는 메이저리그 진출을 꿈꾸는 호주 유망주들한테도 벽처럼 느껴졌다고 하거든요. 각 투수들이 1이닝씩만 책임지면서 전력 투구를 하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눈에 익을만 하면 다음 투수가 올라와서 전혀 다른 궤적의 공을 던지는 상황이 계속 반복된 거죠.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냐면요. 야구에서 타자가 투수를 공략하려면 최소한 두세 타석은 봐야 하거든요. 그래야 구속이랑 구질, 투구 템포 같은 게 몸에 익는데 한국은 아예 그 기회 자체를 주지 않은 거예요. 1이닝만 던지고 내려가니까 타자들이 적응할 틈이 없었던 거죠. 5회 말에 로비 글렌디닝의 홈런이 나왔을 때만 해도 도쿄돔 내의 호주 응원석은 완전히 광란의 도가니였어요. 우리는 3점만 내면 된다. 이런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 했으니까요. 근데 한국의 박동원은 포수로서 마운드를 진정시켰고요. 공격에서는 직접 2루타를 치면서 분위기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박동원은 그냥 포수가 아니라 한국 투수진의 사령탑이에요. 호주가 한 점 따냈을 때 투수들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 박동원이 마운드에 올라가서 괜찮아, 계획대로 하면 돼, 이렇게 다독이면서 정신을 붙들어 맸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타석에서 2루타를 치면서 봐라, 우리가 더 강하다. 이런 메시지를 팀 전체에 전달한 거예요. 김도영의 빠른 발과 정확한 타격은 호주 외야수들한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김도영이 타석에 들어서면 호주 수비진이 완전히 긴장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이 선수 빠르니까 내야 안타 노릴 수도 있고 장타력도 있으니까 방심하면 안 돼, 이런 생각하면서 수비 대형 짜는 거 자체가 복잡해진 거예요. 그리고 데인 더닝이 7회에 등판했을 때의 긴장감은 이번 경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정점에 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더닝은 등판 전 인터뷰에서 어머니의 나라를 위해 마운드에 서는 것이 영광스럽다고 말했었는데요. 그 약속을 지키기라도 하듯이 초구부터 95마일이 넘는 강속구를 꽂아 넣었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